학생 활용에게 10주차 2차 실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주차에 수업하는 내용 중에 아직 수학함수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함수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고 통계함수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 수업 파일 엽니다. 함수 수업 파일 열어서 수학함수 넘어갈게요. 수학함수 시트 넘어가셔서 자, 여기 인원에 보시면 count if 사용하라고 적혀있죠. 자, 이거 왜냐면 자, 사원의 영업 일부 사원의 인원은 몇 명인가 라고 물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전체 부서에 영업 일부랑 영업 2부도 있거든. 그럼 이 중에서 이 영역 중에서 영업 일부가 몇 개야? 이 말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특정한 지정한 조건만 몇 개인지를 세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count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에 if가 붙은 거예요. 조건 함수가.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함수 쓸 거니까 none으로 시작하셔야 되죠. cou라고 쓰시면 count if가 있어요. count if.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갈로 열린다, 그죠? 자, 마법사 열게요. 마법사 열어서. 자, count if라는 함수는요,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준 함수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애를 구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레인지라는 인수에는 셀 범위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셀 범위. 하단에 보면 설명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자, 이 크라이테리어라는 인수에는 조건을 넣어주셔야 돼요. 조건. 조건.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셔도 되고 셀 주소를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 첫 번째 인수에다가는 조건을 찾으려는 범위예요. 조건을 구하려는 셀 범위. 조건이 있는 범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 일부라는 조건이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에요. 조건. 해서 조건이 있는 셀 주소를 찍어줍니다. 여기 B13번 셀.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찍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여기 손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내가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B열의 13번 행 여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조건 입력하는 데다가 B13이라고 셀 주소를 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영업 일부라는 조건이 있는 영역에서 영업 일부라는 아이를 세하려 봤더니 결과값이 4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영업 일부의 인원은 4명이야. 왜냐면 전체 사원 중에서 영업 일부인에는 4명이야. 자, 1월에 합계 구해보랍니다. 1월에 전체 사원의 합계. 자, 합계 구한 함수 썸이다, 그죠? 잠시만요. 저기 보시면 지금 부서가 영업 일부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업 일부의 1월 합계를 구해야 돼요. 그럼 1월달에 전체 사원의 매출이거든요. 이거 1월달 전체 사원의 매출 중에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애들,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애들만 매출액을 합계내라고. 그러면 영업 일부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합계를 구하는 sum이라는 함수 뒤에 if라는 함수가 결합돼야 되겠네요. 그죠? 해볼게요.
눈에서 sumif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 열게요. 열면 자, sumif라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셀의 합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range라는 인수는 조건을 검사할 셀들이에요. 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셀 범위. 셀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얘죠.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 주소를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썸레인지. 썸레인지는 보시면 합계를 구할 실제 셀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자, sumif라는 함수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맞는 셀의 합을 구하는 함수. 첫 번째 range라는 이거 인수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인수에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인수는 인수 2.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셀 주소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인수는요. 세 번째 인수는 썸레인지라고 그랬어요. 레인지가 범위거든요. sum. 그래서 합계를 구할 셀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찾을 영역. C 3번 셀에서 C 9번 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레인지 영역에서 찾을 조건은 여기 있죠. B 13번 셀. 자, 이 두 번째 조건 인수에 입력을 하셔도 돼요. 영업 일부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건 지정하는 경우에 조건에 약간 뭐 오타도 오타지만 공백 하나 차이로도 못 찾거든요. 조건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건이 있는 셀을 찍어주시는 게 결과값을 도출할 때 좀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어요. 자, 썸레인지. 자, 1월에 합계 구할 거다, 그죠? 그래서 1월에 매출액이 있는 D3번 셀부터 D9번 셀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영업 일부에 1월 전체 합계는 1560이래요. 자, 2월하고 3월도 구해보세요. 자, 이거 자동 채우기 하지 마세요. 자동 채우기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구해봅니다. 자, 그럼 결과값이 저처럼 떠야 되죠? 영업일부의 2월의 합계는 1619, 영업일부의 3월의 합계는 1868.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그 논리 함수까지 하고 나면 요거 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내려올게요. 자, 재고액 구하는 거. 자, 재고액은 그 메모에 보시면 위에 식이 있다, 그죠?
자, 요 재고액은 가격 곱하기 재고 수량이래요. 자, 이거 각각의 재고액을 구해서 이게 재고액 합계로 구하도록 할게요.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재고액의 합계. 재고액의 합계. 자, 여기에 재고액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이 각각의 품목마다 재고액은 우리 품목마다 재고액을 계산해서 이 전체 품목의 재고액을 합계를 내야 돼요. 왜냐면 품목마다 단가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sum product라고 칠게요. sum product. 는에서 SEM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 sum product라는 이렇게 뜰 거예요.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 마법사 열게요. 마법사 열면 인수가 array라고 뜬다 그죠? 있잖아요. 우리 그 함수할 때요. 인수가 여기 인수 있죠? 이 인수가 레인지로 뜨거나 레인지로 뜨거나 혹은 array로 뜨잖아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 영역 지정하라고. 혹은 이렇게 뜨는 경우 있어요. ref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위 지정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썸 프로덕트는요. 범위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배열이 범위가 두 개만 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그러면 세 개의 범위를 다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 긁어줄게요. 첫 번째 범위는 D16셀부터 D23셀. 그럼 두 번째 범위는 E16셀부터 E23셀이죠. 이거 혹시 그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기 힘드시면 손으로 입력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E16, 그 다음에 콜론 쓰시고 E23이라고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요. 제 심표 스타일 좀 줄게요. 그럼 이렇게 심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제가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이렇게 범위 지정했잖아요. 그럼 같은 범위에 이렇게 범위 안에서 같은 행끼리 이렇게 곱해줘요. 같은 행끼리. 이렇게 곱하면 한 행마다 재고액이 산출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산출된 재고액을 다 합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썸 프로덕트. 자, 그럼 이제 통계함수 한번 볼까요? 통계함수. 네, 통계함수 중에도 뭐 좀 많지만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외우기 싫어도 얘네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랭크 함수는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특정한 셀 값을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몇인지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 좀 전에 했다, 그죠? 자, 이거 제가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카운트는요, 이거는 셀의 값이 있는, 이렇게 써야겠다. 값이 있는 셀의 개수라고 할게요. 값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게 카운트 함수. 카운트가 우리 한국어로 수를 세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의 개수를 세알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각 행마다 있으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셀이 몇 개인지 세어달라. 그게 카운트 함수예요. 자, 근데 만약에 셀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문자야. 셀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문자면 카운트 함수를 써서는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값이 문자다.
문자다. 그러면 카운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카운트 뒤에 a를 붙입니다. 그래서 count a라고 해요. count a라는 함수를 써요. count a. 그래서 문자가 있는 셀의 값이 문자인 셀의 개수를 세하려 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셀에 값이 없는 애를 구하고 싶어. 값이 없는, 이 말은 비어있는 셀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값이 없는 셀의 개수.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빈 셀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 그럴 때는 count라는 수를 세어줘 라는 count라는 함수 뒤에 공백을 의미하는 블랭크가 결합이 됩니다. 블랭크가 공백을 얘기하거든요. 공백. 그래서 빈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수를 세어달라는 count 함수를 쓰시고 뒤에 블랭크라는 함수가 결합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전부 다 이 값이 뭔지 조건을 지정 못해요. 그죠? 값이 있다, 없다, 값이 문자다 이렇게만 되지 특정한 값만 세하려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 가톨릭 상지대 중에서 전산 세무회계학과의 학생이 몇 명인가 이건 안 된다고. 가톨릭 대학교의 전체 학생이 몇 명인가 이거는 세할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가톨릭 상지대학교의 전산 세무회계학과 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 그럼 특정한 조건을 내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if가 결합이 됩니다. count if 이렇게 조건을 내가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count 뒤에 if를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count와 관련된 함수 4개나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함수 하나로 파생해서 쓰시면 돼요. 자, average라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자, max라는 함수는 특정한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min이라는 함수는 내가 범위를 지정해주면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자, 근데 이 max와 min의 단점이 있어요. max는 1등만 구해줘요. 최대값이니까. 그지? max는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1등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반에서 1등. min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꼴찌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반에서 제일 꼴찌. 근데 내가 만약에 2등이 궁금해. 우리 반에 성적으로 끊었을 때 2등이 궁금해. 그러면 라지 함수 써야 돼요. 라지 함수는 큰 값은 큰 값인데 몇 번째로 큰 값이냐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첫 번째로 큰 값이면 1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큰 값이면 2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값이면 3등이 되는 거죠. 스몰 함수는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 반에 꼴찌 말고요. 꼴찌 앞에 있는 애가 궁금해. 꼴찌 앞에 있는 애. 그럼 이제 우리 반에서 꼴찌다 이 말은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민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꼴찌 앞에 있는 애는 작은 값이긴 한데 꼴찌보다는 덜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꼴찌 앞에 있는 애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지 함수는 말 그대로 큰 값을 찾아줘. 그러면 이제 엑셀이 묻겠지. 몇 번째로 큰 값. 그죠? 스몰 함수 마찬가지. 작은 값을 구해줘. 그럼 몇 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묻겠죠. 자, 메디안이라는 함수는요. 중간값 구하는 거예요. 내가 범위를 지정하면 그 안에서 중간값을 구해주는 함수. 자, 그러면 그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함수를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함수 수업 파일 엽니다. 수업 파일 열어서 통계 시트 갈게요. 통계 시트 가서
자, 표 1번 볼게요. 표 1번에 평균값 구하래요. 자, 도서별 대출 실적의 4월에서 6월까지 평균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라운드 평균값을 구하고 반올림 하랍니다. 소수점 이하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해볼까요? 자, 일단 총서라는 도서의 4월, 5월, 6월에 대출 실적의 평균은 해서 평균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그래서 갈로를 열면 함수 마법사 열면 자, 에버리지 함수는요. 그냥 인수들의 평균을 구한다. 이 말은 그냥 범위만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내려고 하는 범위만 잡아주세요. B3번 셀부터 D3번 끝났으면 확인 하면 평균값 구해줘요. 그럼 이 값을 라운드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반올림. 그죠? 자, 그럼 위에 수식 입력줄 갑니다. 수식 입력줄 가셔서 자, 요 에버리지 앞에 라운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법사 열게요. 그러면 라운드 함수로 넘어가요. 라운드 함수. 그죠? 자, 라운드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는 반올림 시키려고 하는 값이죠. 그죠? 여기에 지금 평균값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가 자리수예요. 몇 번째 자리에서 몇 번째 자리까지를 남기고 반올림 할 거냐고. 그죠? 아까 문제 예제에서 첫 번째 자리까지 남기라고 그랬다. 그죠? 따라서 1. 소수점 뒤로 첫 번째 자리까지 1 하고 확인 누릅니다. 이렇게. 맞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우리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쓰시면 되죠. 그죠? 자, 반올림 하라. 먼저 할게요. 라운드 반올림 하라. 마법사 엽니다. 열어서. 그러면 내가 라운드는 반올림 시킨 함수. 그래서 내가 는 해서 라운드라고 치는 순간 엑셀한테 야, 반올림 해줘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럼 엑셀이 뭐를 무슨 값을 이라고 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평균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해줘. 에버리지. 그리고 갈로 여셔야 돼요. 명령 끝났으면. 함수 끝났으면 갈로 열어서 평균 구하려고 하는 범위. B4번 셀부터 D4번 셀까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라운드 반올림 시킬 값은 구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몇 번째 자리까지 남기고 반올림 할까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 자,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것도 다 구해보세요. 자, 제가 이게 수업해야 되는 양이 함수는 좀 많아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 두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화면을 다시 플레이 하셔서 답을 확인하세요. 자, 수행하시면 하단과 같이 되죠. 화면처럼 이렇게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을 잠시 정지시켰다가 수행을 하시고 다시 화면을 플레이 하셔서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 2번. 자, 이제 순위 구하래요. 그죠? 랭크 함수 써서 순위 구하라. 그리고 순위를 구했는 결과값에 순위를 구했는 결과값에
면접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면접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순위 뒤에 이 말은 순위를 구했는 결과값 뒤에 등을 표시하래요. 자, 그래서 랭크 함수와 연산자 함수를 쓰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자, 면접 점수가 높을수록 1이래요. 자, 우리 숫자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1, 2, 3, 4, 5, 6, 100으로 나열할 수 있죠. 자, 이때 숫자의 값이 클수록 100이 더 큰 거니까 클수록 1등이다. 좋은 거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하시면 돼요. 내려갈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숫자가 작을수록 1등이다. 자, 그러면 이게 작을수록 이 말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이럴 때는 오름차순으로 순위 구하시면 돼요. 되었나요? 그러면 숫자가 커야 좋은 거 뭐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구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성적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거죠. 자, 근데 숫자가 적어야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적을수록 1등인 거. 예를 들면 달리기 시간 같은 거예요. 그죠? 달리기 시간은 초수가 짧아야 좋은 거죠. 20초보다 10초가 1등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클레임 횟수 같은 거. 그죠? 항의 횟수 같은 거는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오름차순으로 순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순위 구할 거니까 는에서 RA 에서 랭크 함수. 자, 마법사 열게요. 마법사 열면 자, 랭크 함수는 인수 3개짜리 함수. 자, 첫 번째 인수에는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애가 들어간대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그러니까 누구를 순위 구할 거냐고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셀 범위거든요. 배열, 셀 범위. 어디에서 구할 건데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과값이 그러니까 그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야, 적을수록 좋은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1등이라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면 숫자 0을 넣으시면 되고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것이면 숫자 1이라고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랭크 함수는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순위. 자, 이때 첫 번째 인수 1의 값은 순위를 구하려는 수 또는 셀 주소예요. 누구를 순위 구할 거냐고. 그 다음에 RF는 배열. 다시 얘기하면 순위를 구할 범위. 세 번째는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구할 거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면 숫자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오름차순으로 구할 거면 숫자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아무개가 몇 등인지 궁금해. 이 아무개가 몇 등인지 궁금해. 그러면 이 넘버라는 인수에는 이 아무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배열의 값에는 우리 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반 전체 학생. 왜냐면 우리 반 전체 학생 중에서 이 아무개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지? 이때 오더가 이 성적이 클수록 좋은 거면 숫자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면접 점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저는 지금 제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애는 학일주의 면접 점수가 이 전체 면접 점수 중에서 몇 등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넘버라는 인수에는 학일주의 면접 점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서 학일주의 면접 점수와 비교 대상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면접 점수가 되죠. 전체 신입사원의 면접 점수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이 비교 대상들 절대
절대 주소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F4번 눌러서. 왜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가 하나하나 구하라 그래요. 근데 시험장 가서는 자동으로 채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자동 채웠을 때 이 면접 점수를 구하려고 하는 이 넘버의 값은 변해야 되지만 이 면접 점수 이 전체 비교 대상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각각 구할 때. 그죠? 그래서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오더 값은 면접 점수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다. 그죠? 그러면 내림차 순이 돼야 되는 거죠. 클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숫자 0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라 했냐면 지금 결과값 떴어요. 하객주라는 사원의 면접 점수는 전체 면접 점수 중에 3등이래요. 그럼 이 뒤에 등이라는 글씨를 붙이라면서요. 그죠? 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셀의 값을 는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지금부터 엑셀은 다 뭘로 인식한다고? 다 함수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뒤에 내가 등이라고 붙여도 이렇게 등이라고 붙여도 이 등이라는 글씨를 뭘로 인식하겠어요? 얘도 함수로 인식합니다. 근데 얘 지금 함수 아니잖아. 얘는 문자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뒤에 문자를 결합하실 때는 반드시 AND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AND 연산자. 그리고 문자는 문자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쌍갈로 안에 묶어줍니다. 쌍갈로래. 쌍따옴표 안에 묶어줍니다. 자, 이거는요. 문자가 앞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를 먼저 쓰고 뒤에 내가 함수를 쓸 거야. 그래도 는으로 시작해서 문자를 먼저 쓰고 뒤에 함수를 쓸 거야. 그럼 마찬가지예요. AND 연산자 써주셔야 돼요. 문자 뒤에 함수를 결합하든 함수 뒤에 문자를 결합을 하든 AND 연산자. 그리고 항상 문자는 문자대라고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쌍따옴표 넣으셔서. 됐죠? 그래서 여기 뒤에 AND 연산자 넣어주시고 등이라는 글씨는 쌍따옴표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신입사원도 구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결과값이 이렇게 뜨죠. 여러분 이거요. 랭크 함수는요. 거의 매 회차마다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반드시 이 랭크 함수 지금 연습하실 때 얘네들 자동 채우기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뭐 어차피 온라인 강의니까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그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랭크 함수는 진짜 얘는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신입사원들 하나하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하나 구합니다. 자동 채우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연습할 때 자동 채워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표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로 연봉액 중에 이 전체 사원의 연봉액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이 궁금하대. 첫 번째로 큰 값이 궁금하면 맥스 쓰면 되는데 그죠? 두 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라지를 써야 돼요. 해볼까요? 는에서 라지. 자, 내가 라지라고 함수를 쓰는 순간 엑셀한테 야, 큰 값 구해줘 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그럼 엑셀이 어디에서라고 먼저 묻겠죠. 영역을 지정해줘야 되잖아. 지금 이 워크시트에 셀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첫 번째가 어디에서 구할 건지 영역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C11번 셀에서 C17번 셀에서 구해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K는요. 몇 번째로 큰 값 구할 거냐고. 몇 번째로 큰 값이 궁금한데 이 말이에요. 나 몇 번째로 큰 값이 궁금해요? 두 번째로 큰 값이 궁금하다. 그죠? 그러면 이 K라는 인수는 2가 돼야 돼. 확인. 그럼 두 번째로 큰 연봉이 3,648만 3,516원이래요. 그럼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죠. 제일 큰 게 7,800이네요. 3,600이 두 번째로 작은 거 맞다. 그죠? 맞네.
자, 두 번째로 작은 값 구해보세요. 요거는 스몰 함수 쓰면 되죠. 그럼 결과값이 1423만 19원 나오죠. 얘가 두 번째로 답돼요. 요 표 4번에 점수 변동폭 있죠. 얘 해보세요. 맥스랑 미는요,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범위만 잡으면 그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점수 변동의 폭이라 그랬으니까 점수 변동의 폭이라 그랬으니까 맥스 범위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민의 값을 떼면 되죠.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 표 5번은 안 할게요. 표 5번은 패스. 자, 요거는 같이 할까요? 자, 눈에서 맥스. 자, 함수 다 썼으면 갈로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서 1차와 3차의 모의고사 성적이니까 요렇게 F14번 셀부터 H14번 셀까지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빼기 민, 그죠? 함수 끝났으면 갈로 열어서 다시 제일 작은 값을 구하려고 하는 범위를 긁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갈로 닫아요. 그럼 이렇게. 자, 밑에 나머지 학생들도 구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통계 10주차의 그 학습 활동으로는 통계 1하고 통계 2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낼게요. 그래서 통계 1하고 통계 1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11주차의 통계 1과 통계 2를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주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주차에 뵐게요.